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종료되었지만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아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에블린 뉴스에서 10월 8일 발표했던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자정에 발표된 선거 개표 결과 서울시 교육감과 인천시 강화군수 선거는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럼 먼저 차이를 보였던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정구청장 개표 결과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관계자와 정치평론가들은 보수 텃밭인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는데 여론조사가 잘못되었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개인 내피실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라면 지난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정재수 의원이 부산 텃밭인 부산 북구갑에서 당선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금정구청장 선거 성표 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패인부터 먼저 살펴보죠. 부산 금정구 선거에서 민주당 패인은 김명배 의원의 막말과 유권자들의 분노가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했던 고 김재윤 구청장 유족과 지청의 분노는 선거에서 일장백의 힘을 발휘했고 민주당과 중도 지청 유권자들이 이탈하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막말이 보수 지청들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모양새가 되어 보수 결집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의 판세 분석 실패와 전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산 민심이 수도권과 호남 같지 않다는 것을 오판한 것입니다. 또한 문다희 씨의 음주 사고 직후인 선거 2일 전에 자녀 문제가 있는 조국 대표를 지원 유세 요청한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가 저조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한 느슨함으로 청년층과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승리 요인은 무엇일까요? 압축한다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원들 그리고 보수 지지층들이 위기의식에 따른 간절함에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있었습니다. 윤한 갈등과 친윤 의원들의 견제 속에서 정치 생명을 걸고 선거에 임했고 선거 기간 동안 금정구를 6번이나 찾아 업소한 것이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언론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인색한 평가가 안타깝습니다. 에블린 뉴스에서 금정구청장 여론조사 발표 후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수많은 전화를 주셨고 위기라는 공통된 말씀들을 한 국회의원들이 선거 기간 동안 골목골목을 누비며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정구청장 국민의힘 후보 당선은 저조한 국정운영평가, 김건희 리스크, 야권 후보 단일화로 불리한 초반 여론조사 발표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위기의식에 따른 전력투구와 보수 지지층의 결집으로 당선 결과가 나온 것이지 보수 텃밭이라 승리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보수 텃밭이라 당선되었다는 해석에 대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2일 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2일 만에 그동안 발표됐던 여론조사와 상반된 개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강화군수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강화군수 선거 과정에 쌍방간
고소 고발건이 있었지만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이슈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박영철 후보와 민주당 한현희 후보와의 군단위 선거에서 한 후보의 잦은 출마와 낙선이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준 것이 패인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무소속 안상수 후보와 김병연 후보가 선거 개표 결과 여론조사보다 낮은 지지율은 유권자의 연령층이 높은 선거구에서의 차표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블리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이었으나 8.3%의 지지를 받았던 최보선 후보가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함으로써 정근식 후보의 단일화 효과로 당선되었다고 해석됩니다. 단일화 효과가 극대화된 것은 23.5%의 낮은 투표율도 한몫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 시민 중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조전혁 후보의 정치적 이미지가 확장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서울시 교육감은 시민들이 후보자의 정치 성향을 보고 투표한 것으로 교육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투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수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에블리 리서치 여론조사가 개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평가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국민의 불신이 있는 가운데 오늘 에블리 리서치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와 개표 결과를 분석해 방송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에블리 리서치에서 실시했던 상계 선거 여론조사와 개표 결과를 올려드릴 테니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와 관련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